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0일 미국 동부 시간 밤 11시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크 인베스트먼트 좀 얘기를 해보려 그래요. 그 중에서도 뭐 대표 ETF, ARKK,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하락을 한 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좀 고점에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러면 관심이 가요. 한 30% 정도 되면은 한번 사볼까? 이렇게 살짝 이제 이 매수 본능이 이제 나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지금 아르크 포지션이 없고 나중에 이 영상 뒤에 어떤 포지션을 할 건지는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해요. 30% 정도 하락하면 관심이 가고 한 50% 정도 이제 이런 성장하는 이런 아이들은 한 50% 정도 하락하면 매력이 있나? 그래서 이 리퀴데이션 이 밑에 있는 애들 지금 회사가 파산해 가지고 요거를 공중분해 시켜버리면 주가보다 돈을 더 받아. 그러니까 주가가 그 밑에 있는 거야. 이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사놓으면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물론 이게 얘네들이 파산하고 리퀴데이션 하면은 이 일반 주식을 갖고 있는 커먼 스탁 주주들에게는 뭐 돌아간 게 거의 없긴 합니다만 아르크의 그 수장이죠. 돈나무라 많이 하는데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 이런 말 했어요. I love this setup이래요. 지금 이 셋업이란 게 뭐냐면은 5월 7일 날 이제 CNBC랑 한 인터뷰인데 지금이 너무 좋은 이제 셋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오히려 이 자기는 줍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성장성에 대해서 좀 목이 말라 있는 상태고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화끈한 성장력을 보이는 없고 다 그 막 쉰내 나고 다 그 막 그냥 성장도 그냥 느물끄물 얘네고 회사 이거 수면 붙어 있나 이런 회사들이 좀 주로 많기 때문에 요즘에 좀 성장하는 회사들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RKK를 많이 참고를 해요. 이 돈나무 이 누님이 누나가 어떤 이제 회사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나. 그래서 또 그러면 ARKK를 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드가 이 캐시 우드가 말하는 I love this 셋업이란 거는 어떤 셋업을 말하는 걸까요? 자, 3개월 동안 30% 하락을 했어요. 거의 고점 2월 초부터 하락을 했죠. 그럼 뭐가 변했을까요? 펀더멘탈은 변했을까요? 펀더멘탈은 변한 게 제 생각에는 없어요. 단지 뭐가 변했냐? 가격만 저렴해진 거예요. 펀더멘탈 변화 없이 가격만 저렴해졌는데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셋업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가격이 저렴해진 것을 좋아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셋업을 좋아한다는 거는 가격이 저렴해진 것을 좋아하는 거다.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막 포트폴리오에 지금 맨날 그 주고받고 하는 그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메일로 날라오고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분이 하는 그 가격이 저렴해진 이 세팅,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는데 회사들의 자꾸 이렇게 이렇게 사고 파는 거 보면은 파는 것들은 좀 그나마 좀 큰 회사들, 좀 수익이 있는 회사들 좀 팔아주고 있고, 이 작은 회사들은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성장만 있는 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저는 이분이 하고 있는 지금 이 I love this 셋업이란 거가 과연 좋은 결론을 만들어 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한 몇 가지 찍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거 가격만 변했어요. 펀더멘탈 뭐가 변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포인트를 몇 개 찍어가지고 설명해드린 스킬지 같은 경우 매출 성장성 좋아요. 근데 당연히 이비다라든가 이런 뭐 순이익은 당연히 지금 현금 열심히 태우고 있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이 ARKK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 보면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던 지속적이던 일단은 오는 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돈 이렇게 많이 풀렸고 지금 연준도 이건 일시적이다. 그 말은 뭐야? 일단 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지될지 지속적일지는 그때 뚜껑 까봐야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실적 없이 성장만 하는 회사들은 현금이 당연히 없겠죠. 매출 버는 족족 돈 태우고 있는 현금도 뭐 유상증자하던
그 퍼블릭 어퍼링을 하던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이제 운영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주식 바이백이라든가 배당 당연히 없죠. 무조건 돈 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채권이 미국 채권이 만약에 2점 한 초반이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에 2.5%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든 거예요. 뭐 내년 초에 3% 됐어요. 아, 이러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미국 채권, 현금인데 그냥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망하지만 않으면 나는 원금 100불르면은 100달러 다 돌려받는데 거기다 3불을 더 줘. 아, 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런 저금리에. 그런데 5년 뒤에 이 회사가 수익을 낼지 모르는 회사에게 돈을 넣어둔다? 그거는 예,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돈나무 누님의 이 지금 셋업을 좋아한다는 거에 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고, 이 텔레그램은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 텔레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브스크립션 여기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돼요. 제가 1월 3일 날 그냥 남긴 요 차트 그림이에요. 이때 차트가 계속 우상향 하다가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 11월, 12월 요 3, 달 동안 한 번도 이런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기술적인 거예요. 이러면서 차트 아래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장,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은 이게 1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회사들 다음에 ETF가 하락할 때, 이거 할 때도 또 IPO라는 ETF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제가 같이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아무래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매수매도. 서플라이 디맨드가 있어서 거래가 발생한 거지만 매도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트렌드 라인을 내려오면은 일단 부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투자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하루에 뭐 몇 번 혹은 뭐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아크는 계속 트래킹하고 있는데 요런 디스클레이머가 이메일이 생겼고 홈페이지도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홈페이지에서 ETF 홀딩을 그날마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공개하는 건 트레이딩 전체 리스트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 당시에 살짝 이렇게 거래량도 매도 물량이 많이 터지면서 살짝 이때 약간 말이 많았어요. 이게 이것도 한 세 달 전, 네 달 전 그때쯤인데 이때 공개를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숏이 증가하고 있다, 숏셀링 늘어난다, 뭐 풋옵션 늘어난다 이러는 상황에서 컨셉이 전부 투명하게 우리는 다 액티브 ETF 거래하는 거 다 공개할 거야. 근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네 가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트레이딩 목록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끌어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펀더멘탈을 보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샀는데 왜 내 트레이딩 목록을 왜 지우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그리고 지난번에 자금 유출 규모가 450밀리언 정도 돼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파는 사람이 많은 건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RK 요 ETF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몇 개 없는데 회사 하나에 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가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얘가 만약에 팔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만약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해당 회사 뭐 A라고 할게요. 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숏셀링들이 이런 회사를 집중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숏 포지션들이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자기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들이 대놓고 공개하기는 힘들다. 어차피 다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로 받아보는 거가 뭔가 좀 불투명해진 게, 이런 게 좀 약간 저는 찝찝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그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이 해당 그림 그리기 채널에는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링크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2월 28일 날 딱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한 2월 중순부터 이 하락하는데 이 거래량하고 이 차트의 흐름하고 이 모든 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까 아 이거 아크가 10% 이상 보유한 회사들은 네, 무조건 손대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좀 뭔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아크가 묻은 회사는 쳐다보지 말자라고 제가 또 추가 설명을 그때 했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회사는 이 텔라닥 그리고 스퀘어 그리고 이 스파티파이 그리고 진로우 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유니티도 관심 있고 여기 있는 회사는 다 뭔가 좋아 보여. 다 너무 멋져 보여 진짜. 다 관심 있어요. 아무튼 여기 있는 뭐 회사 다 관심 있고 팔레안티어도 관심 있고 이거 닌텐도도 좋고 요즘에 닌텐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이거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유니티는 계속 사고 있고 또 스퀘어는 요즘 팔고 있고 텔레닥 사고 있고 이래가지고 바이두도 팔고 있고 이거는 바이두는 손절인데 왜냐면 그때 쭉 올랐다가 이때 열심히 샀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때 또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손절하는 건데 그래서 요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캐시 이분 이거 우드 이 우드 이 누님이 아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 왜 이게 좀 너무 성장하는 작은 회사를 가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요거 텔레당 하나 살펴볼게요. 저도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회사라 가지고 지금 140불까지 하락했는데 아우 뭐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살만한가?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매출 보면은 151%가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 아, 엄청 성장했죠. 이 한 개 이상 만성 질환 이 케어 프로그램에 어, 등록하는 환자들이 지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어요. 아, 멋지죠. 근데 리본고를 저번에 인수했잖아요. 2020년 10월 달인가 그때 18.5빌리언인가 그 정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증가는 뭐 당연한 거예요. 요거는 최근에 한 실적 발표고요. 이거 언제 했어? 4월 28일이니까 따끈따끈하네요. 한 10일 정도, 한 2주 정도 된 거네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매출은 151% YOY로 증가했고, 네, 매출 성장도 좋습니다. 이제 리본고 인수했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비타를 좀 보는데 저는 그냥 일반 이비타를 봐요. 여기 수정 이비타를 안 보고요. 요거 보면은 지금도 36밀리언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손실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2020년 1분기에는 11밀리언 손실이었는데 올해 2021년 1분기는 36밀리언 손해 났어요. 그리고 가이던스 한번 볼까요? 지금 매출은 뭐 1.9 빌리언에서 2 빌리언까지 이렇게 늘어난다 하고 있어요. 근데 2021년에도 120밀리언에서 100밀리언 정도 손실이 날 거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분기당 나누기 4하면 30밀리언 정도 이제 손해가 난다. 이렇게 수익 못 내고 현금 열심히 태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021년도 2021년 이비타 손실 나고 한마디로 현금 태우면서 2021년 보내겠다는 소리거든요. 뭐 물론 현금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시기가 인플레이션이 막 온다 하고 있고 어찌 됐던 간에 일시적으로는 와요. 그리고 또 지금 성장보다는 뭐 자사주 사주는 뭐 은행들도 있고 다른 회사 다 지금 자사주 쉐어 그 바이백 미친 듯이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또 돈을 벌어주는 회사들이 이제 투자자들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채권이 만약에 2%야. 그럼 내가 지금 은퇴했어. 나는 지금 내 돈을 지키면서 조금의 그냥 수익만 나면 돼. 돈만 이게 돈을 내가 써가는 속도만 감소시키면 되는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텔레닥을 꼭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성장주들보다 그냥 미국 채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금 주가가 141불이거든요. 지금 총 발행된 주식이 154 밀리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시가총액 마켓캡이 21.8 빌리언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2019년도 매출이 553 밀리언. 그리고 요번에 빵 매출 2배 더블 돼 가지고 이제 1 빌리언이 됐어요. 그러면은 2021년 매출을 아까 보면은 제가 예, 요 정도였죠. 1점 얘네들이 가이던스 준 거예요. 2021년 요게 1.97 빌리언에서 2.02 빌리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에서 제가 더 많이 줘가지고 요렇게 줘볼게요. 매출이 거의 뭐 100%
뭐 성장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요번에는 1.094 밀리언인데 1.094 빌리언인데 요걸 답을 주면은 2.188 빌리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이 한 그래도 25% 마진은 25% 정도 나야죠. 그래도 플랫폼하고 이런 회사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25%를 해주면은 547 밀리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순수익 보면은 한 75% 정도 순수익으로 가져와야죠. 요게 410 밀리언이에요. 그러면은 이 순이익 대비 이 멀티플이 53이에요. 지금 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거 계산을 또 해보면은 제가 2025년 4년 뒤에 매년 매출이 30%씩 성장한다 보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내년도 크게 증가한다고 해볼 수 있는 게 왜냐면 리본고를 인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리본고 인수하고 리스트럭처 그 코스트 들어가고 그 재무 이렇게 통합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두 개 합쳐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시너지가 나려면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돈을 좀 태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프로세스도 좀 스트림라인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2022년부터는 매출이 100%씩 성장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성장은 회사니까 제가 30%씩 성장한다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등치에 뭐 50%씩 매출이 성장했으니까. 서울 같은 얘 같은 경우 30%씩 성장한다고 할게요. 그럼 매출이 2025년에는 6.7 빌리언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도 약 매출 멀티플이 3배예요. 그러니까 PER은 볼 수도 없어. 예, 그냥 매출 멀티플만 해도 3배. 이렇게 봤을 때 지금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냐? 요거는 제가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거대로 안 가고 얘네들이 매출을 더 여기 이거보다 더 잘 볼 수 있고 이 영업 이익도 훨씬 더 마진도 훨씬 늘릴 수 있고 순이익도 훨씬 더 잘 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베이스라인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이 20%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한 170불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025년도에 매출이 6.7 빌리언, 지금 매출 얼마? 예, 여기 1 빌리언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 얘네가 보면은 1.97 빌리언에서 2.02 빌리언 한다고 있어요. 요렇게 2 빌리언을 갔다가 요거를 2년, 3년, 4년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이 3배가 됐을 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정 주가는 한 170불이에요. 그랬을 때 제 계산에는 이게 하락 공간이 더 크다. 근데 이 상승 공간이 그렇게 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텔레닥을 살려고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저는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텔레닥 같은 거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ARK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아직 시각을 갖고 있어요. 과연 이 돈남무, 이 캐시우드 누님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자꾸 이런 수익을 내는 회사들을 자꾸 팔고 있고, 큰 대형 회사들, 그리고 조그만 이런 성장만 하는 회사들만 자꾸 사는 게 자꾸 저는 그냥 요번에 살라고 한번 고려하고 하면 좀 살펴봤다가 회사를 이 텔레장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개 딴 것도 보고 이 회사를 봤는데 이 포트폴리오 좀 최근에 사고 판 거 보니까 요번에는 제가 저한테 매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시고 미국 주식 전도사의 그림 그리기 채널 서브스크립션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링크 보시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